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련의 데이터 원소들의 반복적으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가 행렬 구조에 저장되어 있을 때 행렬의 각 원소에 대해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데이터가 리스트 데이터 구조에 저장되어 있을 때 리스트의 각 원소에 속해 있는 원소들을 끄집어내서 어떤 함수에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R에서는 이런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함수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함수들의 함수 이름이 모두 apply로 끝난다고 그래서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apply famil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적어놓은 이 함수들이 그 apply family에 속하는 함수들입니다. 모두 이제 apply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ply 함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y 함수의 도움말을 한번 보시면요. apply 함수에 사용할 수 있는 인수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개가 이렇게 보이죠. 대문자 X로 되어 있는 거 있고 마진 있고 펀이 있고, 대문자 X에는 데이터셋을 적용을 합니다. 데이터셋은 array, 그러니까 배열 형태의 데이터셋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행렬도 배열의 일종이기 때문에 물론 행렬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진 인수에는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적용하고 싶은 그 데이터셋의 차원을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행렬 같으면은 행 또는 열을 지정할 수가 있겠죠. fun 인수에는 그렇게 그 마진 인수에 지정된 차원에 반복적으로 적용할 함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점점점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fun 인수에 지정된 함수에서 추가적인 인수를 필요로 하면은 요 다음에 점점점 자리에다가 추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pply 함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pply 함수는 배열에 대해서, 행렬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요. 제가 배열을, 행렬을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을 하나 만들 건데요. 1부터 20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행이 4개고 열이 5개인 이런 4 곱하기 5 크기의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행렬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싶으냐 하면요. 이 각 행에 대해서 가장 큰 값이 뭔지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이 1, 5, 9, 13, 17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행이 2, 6, 10, 14, 18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행에 대해서 가장 큰 값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은데, 그걸 이제 모든 행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보겠다는 얘기죠. 현재 4개 행이 있으니까 각 행에 4개, 각 행으로부터 한 개씩 총 4개의 최대 값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럴 때 apply 함수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자, apply 함수에다가 첫 번째 인수에다가 그 행렬 데이터셋을 이렇게 지정하고요. 두 번째 인수 마진에다가는 우리가 그 적용할 차원을 지정을 합니다. 행렬의 경우에 1을 지정하면은 행에 대해서 우리가 일련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고요. 2를 지정하면은 열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 행별로 최대값을 찾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1을 지정해서 그 행으로부터 일련의 데이터를 한번 추출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추출한 행의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할 함수를 fun 함수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최대값을 제가 구한다 그랬으니까 max 함수를 적으면 되죠. 그런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해보면은 각 행에서 가장 큰 값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출력을 해서 4개의 원소를 갖는 벡터로 반환을 해주죠. 첫 번째 값 17은 첫 번째 행에서 가장 큰 값이 17이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요 20은 네 번째 행에서 가장 큰 값이 2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행을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맥스 함수를 적용을 해서 각 행에서 가장 큰 값을 이렇게 추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에 대해서 유사한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마진인수에다 2를 지정하면은 열의 데이터 원소들에 대해서 fun 함수에 지정된 함수가 적용이 됩니다. 이번엔 min 함수를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행렬에서 각 열에서 가장 작은 값이 무엇인지를
추출을 해달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열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5개의 원소를 갖는 벡터가 출력이 되죠. 맨 앞에 있는 1은 첫 번째 열에서 가장 작은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맨 끝에 있는 이 17은 마지막 열, 5번째 열에서 가장 작은 값이 17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어플라이 함수를 이용하면 행렬에 대해서 그 특정 함수를 반복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라이 함수는 일반적으로 배열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배열 데이터를 한번 생성을 해갖고 다시 한번 어떻게 어플라이 함수가 작동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라는 변수에다가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배열을 1부터 24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차원이 3개인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인 차원을 갖는 3차원의 배열을 만들면은 y에는 이제 이런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2개의 테이블이 있고 각 테이블에는 행이 4개고 열이 3개인 그런 행렬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열에 대해서 어플라이 함수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행렬과 달리 차원이 3개이기 때문에 그 3개의 각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함수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그 적용이 될 수가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라이 함수에 일단 첫 번째 차원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차원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을 이렇게 지정하면 되죠. 두 번째 원소에 마진에 해당되는 두 번째 원소에 1을 지정하고요. 그 첫 번째 차원인 행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할 함수는 페이스트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페이스트 함수에 추가적인 인수를 제가 컬랩스라는 인수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컬랩스라는 인수에 콤마를 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y 데이터셋에서, 그러니까 y 데이터셋, 여기는 그 배열이죠. y라는 이 배열에서 첫 번째 차원의 데이터를 추출해 갖고, 첫 번째 차원이라고 하면 행을 의미를 합니다. 열과 테이블에 관계없이 모든 행, 그러니까 첫 번째 행, 그러니까 1, 5, 9, 13, 17, 21의 값들이 되겠죠. 요 1, 5, 9, 13, 17, 21의 값을 우리가 추출을 해서 그걸 어디로 넘겨준다고요? 페이스트 함수로 넘겨주란 얘기입니다. 그럼 페이스트 함수는 벡터들을, 문자 벡터를 붙이는 함수이기 때문에 저 13, 여기 1, 5, 9, 13, 17, 21이라는 숫자가 문자로 바뀌면서 그 숫자들 사이에 콤마가 붙은 채로 하나의 원소를 갖는 벡터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작업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행에 걸쳐서 하는 거죠. 어플라이 함수가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모든 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1, 5, 9, 13, 17, 21 이 한 번 끝나면 그 다음 두 번째 행으로 접근해서 첫 번째 테이블에서 두 번째 행인 2, 6, 10을 가져오고 두 번째 테이블에서 두 번째 행인 14, 18, 21을 가져와서 또 페이스트 함수로 넘겨줘 갖고 그거를 콤마로 붙여 갖고 하나의 원소를 갖는 문자 벡터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행이 4개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4번을 수행을 하겠죠. 그럼 4개의 원소를 갖는 이러한 문자 벡터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y라는 이 배열에서 첫 번째 행을 지금 추출하라 그러면은 어떠한 값들이 추출이 되냐면 여기 1, 5, 9, 13, 17, 21이 추출이 돼요. 그러면 저 값들을 벡터로 표현한다 그러면 1, 5, 9, 13, 17, 21이라는 값이 될 거고, 예를 들면 이걸 제가 A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는 첫 번째 행에 있는 값들이 이렇게 숫자 벡터로 들어오죠. 그럼 apply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숫자 벡터를 paste 함수로 넘겨주죠.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paste 함수에서 저 A라는 데이터를 받아갖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paste 함수는 문자 벡터로 변환하고 벡터들을 결합하는 건데 지금 벡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자 벡터로 변환된 이러한 결과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다가 페이스트 함수에 이제 추가로 인수를 더 지정을 했죠. 컬랩스란 인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컬랩스란 인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저렇게 원소들로 출력된 이 결과물을
하나의 원소를 갖는 벡터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 하나의 원소로 갖는 벡터로 만들어줄 때 이 개별 원소들을 합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분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자로 제가 콤마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1, 5, 9, 13, 17, 21이 콤마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원소를 갖는 벡터로 출력이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지금 이 어플라이 함수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이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행에 대해서도 요 똑같은 작업이 벌어지죠. 그럼 두 번째 행에서는 요 1, 5, 9, 13, 17, 21 대신에 여기 2, 6, 10, 14, 18, 22가 들어올 거고요. 그럼 그것들이 또 이러한 과정을 거쳐갖고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의 원소를 갖는 벡터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합쳐갖고 4개의 이런 원소를 갖는 벡터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열에 대해서도 비슷한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열에 대해서 한번 똑같은 작업을 해보시면은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 대신에 2를 집어넣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열에 대해서 페이스트 함수의 실행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열을 보시면 1, 2, 3, 4 여기는 13, 14, 15, 16 그러니까 1, 2, 3, 4, 13, 15, 13, 14, 15, 16이 페이스트 함수로 넘겨져서 콤마로 붙은 상태로 출력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열에서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열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그럼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총 3개의 원소를 갖는 이러한 문자 벡터가 출력이 될 겁니다. 배열이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차원도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자, 세 번째 차원은 이 테이블 차원이죠. 그래서 요 세 번째 차원은 테이블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거기 들어가는 이제 숫자 벡터들은 여기 1, 2, 3, 4부터 11, 12까지 끝나는 1부터 12까지의 숫자들이 페이스트 함수로 일단 들어가서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에 있는 14부터 24까지의 숫자들이 페이스트 함수로 들어가서 또 연결돼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원소를 갖는 이런 벡터가 출력이 되죠. 이 두 번째 인수 마진 인수에다가 저렇게 한 개의 차원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차원을 지정을 해서 좀 더 정교한 방식으로 원소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차원에 이렇게 벡터를 지정하죠. 벡터로 차원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1, 2 이렇게 벡터로 차원을 지정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1차원과 2차원을 함께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1차원과 2차원이 교차 안에 있는 값을 페이스트 함수로 넘겨주게 됩니다. 지금 3차원은 지금 지정 안 했기 때문에 1차원과 2차원이 교차하는 값을 2개의 탭을해서 끄집어내서 2개의 숫자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배열을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13이 선택이 돼서 페이스트 함수로 넘겨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하고 그 밑에 14가 선택이 돼서 페이스트 함수로 넘겨질 겁니다. 이렇게 2개의 숫자쌍이 총 12개가 있죠. 그럼 12개의 숫자쌍이 페이스트 함수로 넘겨지게 되면은 그 숫자들이 콤마로 결합이 되면서 4 곱하기 3의 행렬의 셀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게 2개의 숫자쌍이 콤마로 결합이 돼서 4 곱하기 3의 행렬의 셀 값으로 지금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준 패키지에 내장되어 있는 타이타닉이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 타이타닉이라는 데이터셋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원이 4차원입니다.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타이타닉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클래스고 하나는 섹스고 하나는 에이지고 하나는 서바이브드고 그래서 지금 4개의 차원의 데이터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값들은 아까 출력한 결과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이렇게 4개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각 차원에 우리가 특정 함수를 반복 적용을 해갖고 어떤 결과 값들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pply 함수에 그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지정을 하고요. 첫 번째 차원에 대해서 썸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차원은 뭐였죠?
첫 번째 차원은 클래스, 그 승객 등급입니다. 승객 등급. 1등석, 2등석, 3등석, 그 다음에 그 일반 선원실 이렇게 돼 있는 승객 등급에 따라서 그 썸 함수를 적용을 해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각 승객 등급별 탑승 인원수를 우리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네 번째 이 서바이브드에 적용하게 되면은 네 번째 차원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네 번째 차원은 그 생존 여부이기 때문에 생존자와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를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생존자와 사망자 수의 합을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ply 함수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고차원의 배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한 계산들을 아주 쉽게 해낼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차원에 이렇게 이름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이름이 있을 경우에는 저 1, 4 같은 차원을 쓰는 대신에 차원의 숫자를 쓰는 대신에 거기다 바로 차원의 이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클래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1을 지정한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차원의 동시에 함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 응용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우리가 교차표를 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승객 등급별로 생존자 수의 교차표를 한번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승객 등급은 지금 1차원이고 그 다음에 생존 여부는 4차원이기 때문에 1차원과 4차원을 저 두 번째 마진 인수에다가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 개의 차원만 적는 게 아니라 1차원과 4차원을 벡터 형식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1차원을 행으로, 그 다음에 4차원을 열로 갖는 그러한 그 교차표 형태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등석이면서 생존자가 203명, 그 다음에 3등석이면서 사망자가 528명과 같은 이런 직계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자, apply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L apply 함수하고 S apply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 apply 함수하고 S apply 함수는 apply 함수하고 달리 적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셋의 데이터 구조가 리스트일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 프레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또는 데이터 프레임을 적용을 해서 어떤 함수를 반복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L apply 함수하고 S apply 함수는 두 개의 인수를 갖습니다. L apply 함수하고 S apply 함수는 똑같이 두 개의 인수를 갖는데 첫 번째 인수에는 apply 함수와 같이 적용할 데이터 셋, 여기서는 리스트가 되겠죠. 리스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인수에는 반복 적용할 함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 apply 함수하고 S apply 함수는 사실상 똑같이 리스트를 인수로 받아갖고 두 번째 인수로 적용되는 함수를 반복 적용을 하는데 L apply 함수하고 S apply 함수가 다른 점은 요 앞에 L하고 S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L apply 함수는 출력된 결과를 리스트 형태로 반환을 해줍니다. 반면에 S apply 함수는 출력된 결과를 단순화시킬 수가 있으면은 벡터나 행렬 형태로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출력된 결과의 원소의 개수가 여러 개면은 리스트 형태로 반환할 수밖에 없지만은 출력된 결과가 하나씩 나올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벡터로 반환해주고요. 그게 두 개씩 나올 경우에는 2차원을 구성해서 행렬 형태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참 예를 들어 갖고 한번 L apply 함수하고 S apply 함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exams라는 변수를 생성을 해서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시험 데이터를 2020년 봄학기의 시험 점수를 한번 적용을 해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98점, 96점, 78점, 89점, 91점, 85점, 95점, 98점 이렇게 2020년도 봄학기의 시험 점수를 한번 적어보고 2021년도의 시험 점수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일단 85점, 86점, 97점, 99점,
90점 이렇게 한번 적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의 시험 점수로서 98점, 96점, 89점, 90점, 93점, 85점, 92점 이렇게 적어 볼 거고, 뭐 2023년도의 시험 점수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98점, 96점, 91점, 88점, 93점, 99점 이렇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 제가 긴 시간 한번 데이터를 입력을 해 봤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는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이 당연히 되겠죠. 각 학년도의 수강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각 학년도마다 길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에다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해보려고 그러면 각 학년도의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궁금해요. 그럼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알라 그러면 리스트의 각 원소에 접근해서 원소의 그 길이, 그러니까 리스트의 원소의 길이 안에 원소의 개수를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원소의 길이를 계산해주는, 크기를 계산해주는 함수 length 함수를 각 원소에다가 반복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4개 학년도가 있기 때문에 4개 학년도에 반복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4개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 4개의 결과는 각 학년도의 수강생 수가 될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lapply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lapply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다가 그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셋을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for 인수에다가 내가 사용할 함수를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exams 요 리스트 구조에서 각 원소를 추출을 해서, 그러니까 요 전체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죠. 요 데이터를 추출해서 length 함수로 넘겨줘요. 그러한 작업을 몇 번? 지금 원소가 4개가 있기 때문에 4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4개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 4개의 값이 6, 5, 7, 6인데 이것이 각 학년도의 수강생 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lapply 함수를 쓸 수 있어요. 자, sapply 함수를 한번 해볼까요? sapply 함수는 똑같습니다. lapply랑 쓰는 거랑. 다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행되는 결과가 굳이 리스트 구조에 담아도 되지 않으면은 벡터나 아니면 행렬 구조로 좀 단순화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은 다 값들이 한 개씩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다 벡터 형태로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apply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이렇게 벡터 형태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원소마다 값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 형태로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출력을 할 수가 있죠. length 함수 말고 이 각 학년별로 시험 점수의 평균값하고 표준편차를 구해보고 싶다. 그러면 length 함수 대신에 그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length 대신에 평균을 구해주는 min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평균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min 함수를 쓰지 않고 sd 함수를 쓰게 되면 이렇게 표준편차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 원소별로 한 개의 값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각 원소별로 한 개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벡터로 단순화시켜 갖고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각 원소별로 뭐 예를 들면 2개의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range라는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range라는 함수는 그 주어진 데이터 벡터의 최소값과 최대값 2개의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2개의 값을 출력을 해줘요. 그러면 한 원소당 2개의 값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 2개의 값을 벡터 형태로 넣을 수가 없죠. 그럴 경우는 얘가 행을 생성을 해갖고 얘를 이렇게 행렬 형태로 출력을 해줍니다. 각 원소당 최소값과 최대값을 각각의 행에 원소로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sapply 함수는 자기가 판단을 해갖고 지금처럼 그 벡터로 출력할 수 있으면은 그냥 벡터로 출력을 해주고요. 벡터로 도저히 출력이 안 되겠다. 그러면 행렬로 출력을 해주고요. 행렬로도 도저히 출력이 안 되겠다. 그럼 리스트 구조로 만들어서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 lapply 함수하고 sapply 함수는 그
리스트 구조를 기본적으로 받아서 처리하지만은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한번 볼까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아이리스 꽃에 대해서 이런 네 가지 그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꽃받침의 길이와 폭, 꽃잎의 길이와 폭. 그럼 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리가 lapply 함수를 적용하고 이 각 변수들 sepal.length, sepal.width, petal.length, petal.width, species 이 5개의 변수들이 어떠한 데이터 형식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탐색을 해보려고 그러면 첫 번째 인수에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인 데이터셋을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 인수가 함수인데 그 데이터 구조를 보기 위해서 클래스를 보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함수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리스 데이터셋의 데이터 프레임의 각 열들을 돌아가면서 클래스 함수에 적용을 해주죠.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셋에 lapply 함수를 적용을 할 때는 리스트의 각 원소를 하나씩 함수로 넘겨줬는데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할 때는 그 리스트의 원소에 해당되는 요 변수들을 하나씩 뒤에 지정된 함수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 명령어를 시행하게 되면은 요 sepal.length의 컬럼이 요 클래스 함수로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sepal.width의 컬럼이 클래스 함수로 적용이 되고 이렇게 변수의 개수만큼 5번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5개의 결과를 리스트 구조로 보내주죠. 그래서 앞에 4개는 다 뉴메릭 형식의 데이터 클래스고 마지막 거는 팩토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출력된 결과가 하나씩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sapply 함수를 쓰게 되면은 그냥 깔끔하게 벡터 형식으로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의 이 수치로 되어 있는 것들의 한번 평균값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각 열의 변수들의 평균값. 그러니까 sepal.length의 평균, sepal.width의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sapply 함수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sapply 함수에 적용할 함수로서 mean 함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각 열의 평균을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각 열의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데 sepal.length, sepal.width, petal.length, petal.width는 평균이 잘 계산이 됐죠. 그런데 species는 지금 NA가 나왔죠. 왜냐하면 species는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팩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고 메시지와 함께 NA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럴 경우 이제 이 열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기 mean 함수를 적용할 때 우리가 내가 어떤 사용자 함수를 정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ply 계열의 이 함수들은 요 fun 인수에 지정된 함수에 지금처럼 R에서 제공되는 함수들을 쓸 수도 있지만은 사용자가 그 함수들을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함수를 내가 한번 정의해 볼게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에서 각 칼럼들, 열들을 추출해 갖고 fun 인수에 지정되는 함수로 전달이 되는데요. 그 함수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function이란 그 함수를 만드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x라고 인수를 받고요. 그럼 x는 뭐가 들어가냐면 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에서 하나씩 추출돼서 넘겨오는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 변수들이 되겠죠. 5개의 변수가 있으니까 5개의 칼럼들이 요 x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x 값을 받아갖고 if else 함수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if else 함수는 첫 번째 인수로 테스트할 수 있는 논리식이 주어지고요. 그 논리식 결과가 true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인수의 값이 출력이 되고 실행이 되고 그게 false면은 세 번째 지정된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뭘 할 거냐면 그 열이 그 칼럼이 그 변수가 뉴메릭인지를 테스트해 봅니다. 그러니까 숫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x가 만약에 숫자면은 그냥 평균, mean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계산을 하고요. 만약에 x가 숫자가 아니면은 뭐 NA를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앞에 네 개는 숫자이기 때문에 평균을 잘 계산을 했고요. 마지막에 인열 스피시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지 뉴메릭 함수의 테스트에서 false가 나오기 때문에 NA를 출력을 합니다. 앞에랑 그 결과는 똑같아 보이지만 이제 경고 메시지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내가 경고 메시지가 나오지 않게끔 함수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그 어플라이 계열의 함수들은 반복 적용할 함수를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어플라이 패밀리 함수들은 내부에 지정된 함수는 하나의 데이터셋만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그게 리스트든 혹은 뭐 데이터 프레임이든 혹은 행렬이든 간에 하나의 데이터셋을 받아갖고 그 데이터셋으로부터 행 또는 열 원소 혹은 변수를 추출해서 함수를 반복 적용을 했어요. 어떤 복수의 데이터셋, 그러니까 복수의 리스트라든가 복수의 데이터 프레임, 복수의 벡터를 받아서 적용할 수는 없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지금 소개시켜드릴 이 mapply 함수는 데이터셋을 여러 개 받아갖고 그 데이터셋으로부터 값들의 쌍을 추출해갖고 함수로 전달해서 반복 적용을 하게 해줍니다. mapply 함수는 그 앞에 살펴봤던 apply 계열의 함수랑 달리 맨 앞에 함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요 fun이란 인수에다가 함수를 받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그 반복 적용할 데이터셋을 차례대로 지정을 하죠. 그러면은 그 주어진 그 데이터셋의 각 원소 쌍들에 대해서 차례로 함수를 적용해서 벡터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리피트 함수를 지금 반복 적용을 할 건데요. 리피트 함수에다가 두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리피트 함수의 첫 번째 지정되는 숫자는 반복 적용될 반복 생성할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적용된 이 숫자는 몇 번 그거를 반복해 생성할 것인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mapply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여기 1부터 4까지의 값하고 4까지 1의 값이 각 쌍으로 RLP, 리피트 함수로 넘겨져요. 그래서 처음에 1, 4가 리피트 함수로 넘겨지고 그 다음에 2, 3이 리피트 함수로 넘겨지고 그 다음에 3과 2가 리피트 함수로 넘겨지고 그 다음에 4와 1이 리피트 함수로 넘겨져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피트 함수에 1, 4가 적용된 결과가 하나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피트 함수에 2와 3이 적용된 결과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피트 함수에 3과 1이 적용된 결과가 출력이 되고 3과 2겠네요. 3과 2가 적용된 결과가 출력이 되고 리피트 함수에 4와 1이 적용된 결과가 출력이 되죠. 이렇게 출력된 결과를 다 리스트 구조로 묶어서 출력을 해주는 것이 이 mapply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값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요 실행된 결과가 리스트 구조의 첫 번째 원소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결과가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결과가 세 번째 원소, 네 번째 결과가 네 번째 원소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pply 함수는 다른 그 apply 함수, lapply 함수, sapply 함수와 달리 이렇게 데이터셋을 두 개를 받아갖고 그 두 개의 데이터셋으로부터 값의 쌍을 추출해서 첫 번째 인수로 적용된 함수에 넘겨져 갖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데이터셋에 반복적으로 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 apply 패밀리 계열의 함수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